내 집 마련의 꿈 다들 꾸고 계시죠?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 같은 곳이라면 머리부터 아파오잖아요. 그렇죠. 청약 통장 점수 계산하고 가점은 어떤지. 네,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할지. 그런데 만약에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상관없이 오직 무주택, 딱 이 자격 하나만으로 세종시 신축 아파트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떠세요? 정말 솔깃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기회를 담고 있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네, 아주 빽빽한 문서입니다. 지금부터 이 공고문을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로또 같은 기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함정이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위치는 세종시 합강동이고요. 네, 총 424세대 중에서 이번에 미계약된 35세대가 시장에 나온 거네요. 입주는 2028년 2월 말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단어가 바로 무순위, 사후, 청약이에요. 아, 무순위? 네,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이번 기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최초 분양하고 예비 당첨자들까지 계약을 다 마쳤는데도 네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말 그대로 진짜 마지막 남은 물량을 터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1차, 2차 판매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 떨이 판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같은 복잡한 조건들이 싹 다 필요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 요건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줍고 줍는다고 해서 죽줍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규제는 남아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비규제 지역인데도 전매 제한 1년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전매 제한 1년? 그럼 당첨되고 나서 1년 동안은 팔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혹시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오, 뭔가 있군요. 대부분 내가 당첨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공고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전매 제한이 시작되는 기준일이 이번 당첨자 발표일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럼 언제죠? 이 아파트의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었던 2025년 12월 9일부터 계산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이 2026년 1월이니까 이미 제한 기간이 한 달 이상 지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묶여있는 기간은 11개월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죠. 이야, 그리고 별도의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는 꽤 중요한 정보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기회의 크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누가 이 줍줍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네,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질 것 같아요. 나만 집 없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가장 흔한 착각이죠. 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기준 정확히 누가 해당되는 건지 한번 제대로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고일인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키워드는 세대 구성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처럼 신청자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신청하더라도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한 팀으로 묶어서 심사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모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해요. 아,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러니까 부모님, 자녀 다 포함해서요? 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인데 같이 사는 부모님 명의로 작은 빌라가 하나 있다. 그럼 탈락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부모님은 무주택인데 같이 사는 30살 넘은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 역시 탈락이죠. 세대원 전체가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던데요. 외국인은 안 되고 이미 이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안 된다. 네, 그건 당연해 보이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규정이 더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해외 체류자 규정인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아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아, 유학이나 뭐 장기 여행 중인 분들은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장인들은 좀 억울하겠는데요. 회사 일 때문에 몇 년씩 나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인데요. 다행이네요. 다른 가족은 안 되지만 오직 신청자 본인이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즉 해외 지사 근무 같은 이유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신청자 본인만요? 네, 물론 이 경우엔 파견 명령서나 재직 증명서처럼 명확한 서류를 입증해야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꽤 촘촘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대체 어떤 집이 얼마에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나온 35세대는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초반 평형들이에요. 네,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죠. 타입별로 80A 7세대, 80B 10세대, 84B 1 11세대, 84B 2 7세대고요. 공공문에 아주 친절하게 남은 세대의 동호수까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 그것까지요? 네, 몇 동 몇 호인지 보고 내가 원하는 향이나 층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분양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층이나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84B 원타입의 5층에서 9층 사이 로열층 기준으로 보면 총 분양가가 6억 1천만 원입니다. 6억 1천만 원. 이 가격만 들으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주변 시세랑 비교해봐야 하는 걸 텐데 이 가격에 대해 전문가로서 좀 더 덧붙여 주실 설명이 있을까요? 이 가격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게 최초 분양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아, 이 아파트가 처음 분양했던 2025년 말의 가격표를 그대로 들고 나온 거죠. 요즘처럼 공사비다 인건비다 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 몇 년 전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 이야. 이게 바로 이런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격의 의미가 확 와닿네요. 그럼 자금 계획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당첨되면 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 납부 방식과 같습니다. 계약할 때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요. 6억 1천만 원짜리 집이면 6,100만 원이 당장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60%를 6번에 걸쳐 나눠내고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할 때 내는 방식입니다. 첫 중도금 납부일이 2026년 5월 20일로 잡혀 있으니까요. 당첨되면 약 넉 달 안에 계약금과 첫 중도금을 마련해야 하는 스케줄이죠. 자금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워야겠네요. 여기서 또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있다고요? 네,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입니다. 아, 그거 복잡하던데. 세종시가 비투기과열 지구이긴 하지만 이 서류 제출은 의무거든요. 이 집을 어떤 돈으로 사서 실제로 입주할 건지 아니면 세를 줄 건지를 상세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네? 보통 계약하고 한 달 안에 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공고문을 보니까 계약할 때 사업 주체에 관련 서류를 내면 대신 신고해 주는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부분은 계약 시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일정부터 확실히 못 박아두겠습니다. 신청은 딱 하루,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딱 하루요? 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간 엄수해야 하고요. 네.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6일, 서류 제출은 28일, 최종 계약은 30일, 토요일입니다. 와,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까지 일주일도 안 걸리네요. 모든 게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되네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겠죠.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청약 홈PC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접수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당일날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바로 로그인 방식이요. 아, 로그인 방식이요? 요즘엔 다 간편 인증 같은 걸로 쉽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공고문에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토스 인증서 같은 간편 인증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헐, 진짜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와, 청약 당일 아침 9시에 딱 맞춰서 접속했는데 간편 인증이 안 돼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공동인증서 찾고 비밀번호 입력하다 시간 다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건 정말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이군요. 그렇죠.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제대로 된 인증서가 깔려 있는지, 비밀번호는 기억하는지,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오늘 당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유의사항 2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째, 1인당 딱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1인 1건, 실수로라도 2건 이상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되고요. 둘째, 신청 마감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나면 그 어떤 이유로도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수정도 안 되는군요. 네. 마지막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10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공고문 행간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숨은 규정과 유의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유의사항,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뭔가요?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차결하는 순간 여러분은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 이게 그냥 집이 하나 생겼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죠. 훨씬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때 1주택자로 분류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 아시다시피 현재 청약 시장은 무주택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좋은 기회들은 전부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고요. 맞아요. 즉, 이번 쭈쭈 기회를 잡는 대가로 미래에 있을지 모를 더 좋은 청약 기회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딱 맞네요. 눈앞의 기회를 잡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내 집 마련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가장 큰 제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단순히 시세보다 싸니까 라는 생각만으로 섣불리 달려들면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금 상황, 앞으로의 청약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당첨된 후에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보니까 정말 빽빽하던데요. 네, 자격 검증을 아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기본이고요. 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그냥 발급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모든 내역이 다 나오게 떼어야 합니다. 아, 상세 버전으로요? 네.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 사실 증명원도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기록이 필요하고요. 서류 하나라도 잘못 준비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비용도 있다고요. 바로 인지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내는 일종의 세금인데요. 네, 인지세. 이 아파트처럼 분양가가 1억 원을 넘고 10억 원 이하일 경우 1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공고문을 보면 이 금액을 사업 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즉 7만 5천 원씩 나눠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7만 5천 원. 네, 계약하러 갈 때 신분증, 도장, 계약금만 챙겨가면 안 되고 이 인지세 7만 5천 원도 현금으로 준비해 가야겠죠. 좋습니다. 오늘 정말 빽빽한 공고문 하나를 완벽하게 해부해 본 것 같네요. 네, 거의 다 훑어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없이 전국 무주택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그렇죠. 특히 최초 분양가로 공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당첨 후 계약하는 즉시 1주택자가 되어 향후 청약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이 채 안 되긴 하지만 전매 제한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공고문에서 사실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아주 길고 복잡한 예외 규정들이거든요. 아, 그 빼곡하게 적혀있던... 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이건 또 예외가 있고요.
상속으로 어쩔 수 없이 공동지분을 갖게 된 주택,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서류상으로는 분명 집을 갖고 있어도 청약시장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 복잡한 규정들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지나치게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혹은 시골에 상속받은 작은 땅집이 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유주택자라고 단정하고 이번 기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넘겨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규정 속 어딘가에 당신도 미처 몰랐던 무주택 자격이라는 숨은 열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은 그 어려운 규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